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재료학 제6장 위장 및 방수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기에서요, 위장 방수 재료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내용 체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장 재료인데요. 응결 경화 방식에 의한 위장 재료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응결이라는 건 수분을 만나서 굳어지는 현상이었고요. 경화라는 건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현상을 뜻했죠. 자, 이렇게 위장 재료도 위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물에 갠 시멘트 같은 걸 벽에 바르는 거 위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응결, 굳어지고 경화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방식에 따라서 위장 재료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경성이 있어요. 물 숫자죠. 물에 의해서 경화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만나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경성 재료는 팽창성 재료입니다. 그리고 물하고 만나서 굳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경화 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경성 재료 어떤 거 있나 볼게요. 우리 석고를 물에 개놓으면 금방 굳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고질인데요. 석고 플라스터, 혼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뒤에 나오는데요. 경석고 플라스터는 킨즈 시멘트로 잘 나옵니다. 혼합 석고 플라스터는 배합 석고 플라스터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석고질이 수경성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우리 시멘트를 물에 개면 그죠? 굳어지죠, 그죠? 인조석 발음, 테라조 현장 발음 같은 게 수경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암기하려고요. 수고하는 시인, 테라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수는 수경성이고요. 고는 석고가 되겠습니다. 시는 시멘트 모르타르, 이는 인조석 발음, 테라조는 사람 이름 같은데요. 테라조 현장 발음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외워볼게요. 수고하는 시인 테라조. 시인 테라조가 굉장히 시를 많이 써서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는 수경성, 고는 석고질, 석고 플라스터, 혼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시인이죠. 시는 시멘트 모르타르, 이는 인조석 발음, 그 다음에 테는 테라조 현장 발음이 수경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경성인데요. 공기와 만나서 경화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물하고 경화되는 수경성은 팽창성이었죠. 굳을 때 부피가 팽창해요. 근데 기경성은 수축성이에요. 알칼리성이다 라고도 하고요. 아까 수경성은 굉장히 빨리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화 시간이 짧다라고 했는데요. 기경성은 공기 중에서 서서히 경화가 되어서 경화 시간이 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경성 재료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석고는 수경성이었는데요. 석회는 기경성에 해당됩니다. 석회질인데요. 회반죽, 회사벽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요. 기, 회, 돌, 그죠? 기회다, 돌, 기회, 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기는 기경성, 회는 석회, 회반죽, 회사벽, 그죠? 돌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가 해당되겠습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마그네시아 석회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수경성은 물과 작용해서 경화하고요. 차차 강도가 크게 되는 성질입니다. 기경성은 공기 중에서, 그죠?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경화하고요. 공기가 없는 수중에서는 경화되지 않는 성질을 말하겠습니다. 수경성 재료, 기경성 재료 굉장히 잘 출제되니까요.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장 재료의 구성 재료 한번 볼게요. 자, 미장 재료는 첫 번째 부착 재료가 있어요.
요 부착을 하게 하는 재료인데요. 마광과 바탕 재료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혼화 재료가 있죠. 그죠? 요거는 시공성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재료가 되고요. 풀재가 있습니다. 풀은 점성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풀은요, 끈적이기 때문에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재는 점성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물, 수염, 종려잎, 그죠? 여물이나 수염이나 종려잎을 섞어주는데요. 균열 방지를 위해 첨가합니다. 이것도 필기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합제의 종류, 골재, 보강재료, 혼화재료, 용수가 있어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미장 재료 중에서 시공 후 강제의 초기 부식을 유발하는 재료. 그죠?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강에 초기 부식을 유발하는 건 마그네시아 시멘트, 경석고 플라스터,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그죠? 마그네시아, 경석고,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는 강재에는 초기 부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자주는 아니고요. 이것도 필기 한 번씩 나옵니다. 미장용 혼화 재료 중에서 착색을 목적으로 하는 착색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색을 내는 착색제죠. 합성 산화철. 앞에서도 우리가 산화철 성분이 있으면 적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카본 블랙, 이산화망간이 착색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장재료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흔히 우리가 시멘트 바르는 거, 그죠? 자, 시멘트 모르타르 속에는 시멘트 결합제가 되고요. 모래는 골재가 됩니다. 시멘트 플러스 모래 플러스 물을 섞어 놓은 걸 시멘트 모르타르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미장 재료보다는 내구성이나 강도가 커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흔히 우리가 미장한다 하면 시멘트 바르잖아요. 그죠? 내구성 강도가 크고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시멘트 벽에 보면 균열이 참 많죠. 균열이 생기기 쉽고 초벌,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재벌 또 바르죠. 그죠? 수에 나누어 바르고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작업성 개선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해서 첨가하는 혼화제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작업성을 좋게 하고 부착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메틸셀룰로스 CMC라고도 하고요. 합성수지 에멀션, 고무계 라텍스 등을 첨가합니다. 자, 그 다음 회반죽 넘어갈게요. 회반죽은 소석회에 모래, 해초풀, 여물을 혼합했습니다. 회반죽은 혼합할 때 여물이 들어있다, 그죠? 소석회 플러스 모래 플러스 해초풀과 여물이 들어가는 게 회반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조 바탕이나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바탕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경화 건조에 의한 수축률은 미장 발음 중에서 수축이 큰 편이에요. 자, 발생하는 균열은 왜 여기에 수축이 크기 때문에 마르면서 수축되니까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회반죽에는 여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생하는 균열은 여물로 분산 경감시킵니다. 자, 그래서 혼합의 여물을 사용하는 게 회반죽이고 회반죽은 균열을 분산시킨다. 그죠? 그리고 수축이 크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물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나왔지만요. 여물 왜 넣어줍니까?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물을 첨가합니다. 여물은 재료에 끈기를 주어서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해요. 시멘트를 이렇게 회반죽이나 발라놓으면 축축 그죠? 흘러내리죠. 그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흙 손질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고 부드럽게 손질하는 것도 쉬워지게 하고요. 발음 중에는 보수성을 향상시키고 발음 후에는 건조에 따라 생기는 균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 여물의 섬유는 질기고 굵으면 안 되고 가늘고 거친 게 아니라 부드럽고 흰색일수록 양질의 여물이 됩니다. 이것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질기면서 가늘고 부드럽고 흰색이 좋은 여물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석고 플라스터가 있습니다. 자, 요 석고 플라스터는 석고 플러스 물 플러스 모래. 그죠? 시멘트로 바꾸면 시멘트 플라스터이고요. 시멘트 대신에 석고를 넣으면 석고 플라스터가 되겠습니다. 성분으로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중성이고요. 경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회반죽도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앞에서 경화가 빠르고 균열이 시멘트 모르타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회반죽도 경화 건조에 의한 수축률이 생기죠. 그만큼 경화가 조금 빠른 편인데요. 그런데 석고 플라스터가 어떠하다? 경화가 가장 빨라요. 그런데 건조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건조 시에 수축 균열 발생이 거의 없어요. 빠르게 건조되면은 원래 균열 잘 생기잖아요. 근데 이 석고 플라스터는 팽창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팽창하다 보니까 건조 시 수축 균열 발생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게 특징 되겠습니다. 가열하면 결정수를 방출하여 온도 상승을 억제해요. 가열시켰을 때 안에 있는 결정수를 방출해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내화성이 있다, 불에 견디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석고 플라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석고 플라스터 킹즈 시멘트라고 잘 나옵니다. 무수석고에 모래에 여물, 물. 아까 석고 플라스터는요, 소석고 또는 석고에 모래가 들어갔는데, 경석고 플라스터에는 추가로 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석고 플러스 모래 플러스 여물 플러스 물로 구성된 게 경석고 플라스터 퀸즈 시멘트이고요. 강도가 크고 수축 분열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석고는 앞에서 우리가 수경성이었습니까? 기경성이었습니까?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석고는 수경성이었죠. 그죠? 수경성은 팽창성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건조할 때 수축해야 균열 생기는데요. 부피가 커지니까 수축 균열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석고 플라스터, 혼합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퀸즈 시멘트. 대체적으로 팽창성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건조할 때 균열 발생이 적거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고 플라스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또 있네요. 무수석고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혼화 재료로 뭐를 쓰냐면 백반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특징이죠. 그죠? 자, 경화 촉진을 위하여 백반을 사용하는 게 경석고 플라스터 특징인데요. 그런데 이 백반은 산성이라서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결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백반을 사용하고 백반이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결점 갖고 있는 게 뭐다? 경석고 플라스터 퀸즈 시멘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석고 플라스터는 아까 배합석고 플라스터다라고도 했죠. 배합석고 플러스 모래 플러스 물로 구성됩니다. 요거는 약 알칼리성이 되고요. 경화 속도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돌, 그죠? 석고는 수경성이었지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기경성이었죠. 기경성, 대표적 기경성, 공기 중에 경화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돌로마이트 석회에 모래 플러스 여물을 혼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점도가 높기 때문에 해초풀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자체가 점도가 높아 해초풀이 필요 없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색, 냄새, 곰팡이가 없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기경성은 수축성이었거든요. 아까 수경성은 팽창성이고, 그래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기경성이니까 굳어질 때 경화에 의한 수축률이 커요. 그래서 균열 발생이 쉽다라는 것도 특징 되겠습니다. 자, 기경성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야지 굳어지죠. 경화됩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지하실 미장 재료는 적절하지 못하겠죠. 기경성 재료는 다 동일합니다. 보수성이 크고 응결 시간이 길다. 자, 그 다음에 회반죽에 비하여
조기 강도나 최종 강도가 커요. 그죠? 그래서 강도가 큰 장점이 있어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돌이라 강도는 큰데 어떠하다? 수축에 의한 균열이 생긴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착색이 쉽습니다. 여물을 혼이 봐여도 여기 여물 들어가죠. 그죠? 건조 수축이 크기 때문에 원래 여물은 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넣죠. 근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수축률이 크기 때문에 여물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여물을 혼입하더라도 어떠하다? 건조 수축이 크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발생이 된다라는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열 모르타르. 그죠? 요건 잘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볼게요. 단열 모르타르는 건축물의 단열이라는 건 열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이나 지붕이나 지하층 바닥면의 내외부의 바탕 또는 마감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재료가 되겠습니다. 단열 모르타르는 적절한 열전도율, 부착 강도, 내화성, 난형성이 있는 재료로서 외부 마감용의 경우에는 내수성,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겠죠. 내수성, 외부 마감인데요. 물이 스며들면 안 되니까 내수성이 있어야 되고 또 비바람에 견뎌야 되니까 내후성 필요합니다. 단열 모르타르용 골재는 펄라이트, 석회석, 화성암 등을 고온에서 발포시킨 무기질 또는 유기질의 경량 인공 골재를 사용한다. 그죠? 이 정도 보시고요. 문제에 나오면 그 문제에 나온 내용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펄라이트 모르타르가 나왔는데요. 펄라이트는 진주암이나 흑요석을 소성 팽창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펄라이트는 비중은 한 0.3 정도의 백색의 입자입니다. 경량성, 그죠? 가볍고요. 내열성, 단열성, 흡음성이 우수하며 내와 피복제 발음 등으로 사용되고요. 하지만 가볍고 경량이고 이렇다 보니까 강도와 내의 마모성은 약해요.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라이트 모르타르인데요. 바라이트는 방사선 방호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장 발음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나 석회 등의 재료를 벽체 표면에 일정한 두께로 발라서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거나 다양한 표현을 연출하여 최종 마무리면을 형성하는 것을 미장 발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용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스스로 봐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시험에 나왔는 거 정도만 한번 볼게요. 러프코트라고 하는데요. 시멘트나 모래나 잔, 자갈, 안료 등을 반죽하여 바탕 발음이 마르기 전에 뿌려서 바르는 거친 벽 마무리를 러프코트라고 합니다. 러프가 뭐냐면 거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칠게 하는 마무리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인조석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신 발음이 있습니다. 돌로마이트에 화강석 부스러기나 생모래나 안료 등을 섞어서 6mm 정도 정벌 발음을 하고 충분히 굳지 않은 때에 표면에 거친 솔 등으로 긁어서 거친 면으로 마무리하는 걸 리신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신 발음은 돌로마이트에 화강석 부스러기나 생모래나 안료를 섞고 거친 솔로 긁어서 벽면을 거칠게 마무리하는 걸 리신 발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벌 발음인데요. 바탕과의 접착을 주 목적으로 하며 바탕의 요철을 완화. 바탕이 뭐 이렇게 혹 같은 게 튀어나와 있다면 이런 요철을 만들기 위하여 처음에 발라준 걸 초벌 발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벌 발음은 바탕과 접착을 주 목적으로 하고 바탕의 요철을 완화하기 위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발음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 바르고 그 다음에 재벌 바르고 다시 바르면 정벌, 그 다음이 마감 발음 순으로 초벌, 재벌, 정벌, 마감 순으로 발음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장 바탕이 갖추어야 할 조건 보도록 할게요. 미장 발음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을 것. 미장 바탕 자체가 강도가 없으면 미장을 발라놔도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장 바탕은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하고요. 미장층보다 강도나 강성이 어떠해야 한다? 커야 한다. 그죠? 이게 발랐는 것보다 바탕이 더 강도가 약하다면 안 되고 바탕이 더 강해야 바른 것을 견뎌줄 수 있겠다라는 뜻 되겠습니다. 미장 발음과 유효한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그죠? 미장 발음만큼의 접착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미장 발음의 종류나 마감 두께에 알맞은 표면 상태로서 유해한 요철이나 접합부의 어긋남이나 균열 등이 없을 것. 그죠? 미장 바탕에는 요철, 접합부 어긋남, 균열이 없어야 됩니다. 미장 발음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 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발음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미장층과 유해한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이 바탕 자체가 미장 재료를 발랐는 거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장 발음에 적합한 바탕은 내 외벽 등의 부위 조건이나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서 선택해야 된다. 그죠? 맞는 말이 되겠죠. 발음하는 순서 보겠습니다. 미장 발음을 할 때는요,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바릅니다. 실내는 가장 위가 천정이죠. 그 다음에 밑에 벽이 있죠. 그 다음 바닥이다. 그죠? 천정, 벽, 바닥 순으로 바릅니다. 외벽은 옥상 난간이 제일 꼭대기죠. 그 다음 옥상 난간에서부터 지층, 1층 순으로 바른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바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르다가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은 수평을 먼저 바르고 수직면을 나중에 발라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수평을 먼저 바르고 수직을 나중에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음 순서다. 그죠? 일단 바탕을 청소합니다. 초벌하죠. 그러고는 고르고 낫으로 밀어주고요. 재벌, 그 다음 정벌, 1회 발음 마무리하고 2회 발음 마무리하고 바닥 바르고 줄눈을 설치하고 보양하는 순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질제,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로서 조적조는 벽돌조죠. 벽돌을 쌓는 거. 3m 이상의 경우에 신축 줄눈을 설치합니다. 이질제와 접합부로서 이질제와 접합부인데 조적조에서는 3m 이상의 신축 줄눈 설치하고요. 콘크리트 면과 조적 등 이질제의 접합부에도 신축 줄눈을 설치합니다. 구조체가 팽창 줄눈일 때는 팽창 줄눈을 설치합니다. 그죠? 요거는 일단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그때 또 잘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깊게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가볍게 보고 지나가고요. 만약에 기출이나 문제 나온다면 문제에서 나온 내용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장 발음의 종류 별표 있는 내용입니다. 테라조 발음이다. 그죠? 테라조 발음은 바닥 발음제로 백시멘트와 안료를 사용하고 종석으로는 화강암, 대리석 등을 사용하고 갈기로 마무리하는 공법이다. 요거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라조 발음은 바닥 발음제로는 백시멘트와 안료습니다. 백시멘트와 안료에다가 종석으로 화강암이나 대리석을 섞어주고요. 거기에 그래서 갈기로 마무리하는 공법이다. 그죠? 기억하시고 흙벽 발음입니다. 지등, 모래, 집, 여물 등을 물 반죽하여 외바탕, 산자바탕 등에 바르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조석 발음이다. 그죠? 바탕 위에 종석인데요. 화강석, 사무남, 석회석 등의 부순 돌을 종석이라고 합니다. 이 종석으로서 이 부순 돌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안료, 돌가루를 배합해서 바르고 씻어내고 갈아내고 잔다듬으로 마무리하는 게 인조석 발음이에요. 인조석이니까 돌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순 돌하고
시멘트하고 안료하고 돌가루를 섞어서 씻어내고 갈고 잔다듬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섬유벽 발음입니다. 목면, 펄프, 인견 등의 합성 섬유, 톱밥, 코르크분, 앞면 등의 각종 섬유상의 재료를 접착제로 접합해서 바르는 공법을 뜻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경량, 가볍고 균열이 적고 내구성이 약하지만 단열성, 방음성, 섬유를 이용하다 보니 단열성과 방음성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발음이 한 번씩 또 시험에 나옵니다. 앞에서 한번 봤죠? 리신 발음. 그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미장 발음의 종류 중에서 돌로마이트에 화강석 부스러기, 생물에 안료를 섞고 정벌 발음하고 충분히 굳지 않은 때에 거친 솔을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긁어서, 솔로 긁어서 거친 면 마무리하는 게 리신 발음이에요. 리신은 솔로 긁어내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라프코트. 그래서 러프코트, 라프코트. 이것도 거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멘트, 모래, 자갈, 안료를 섞어서 뿌려 붙이거나 바르는 것으로 이것도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는 공법 되겠습니다. 모조석인데요. 캐스트 스톤이다라고도 합니다. 백시멘트와 종석과 안료를 혼합하여 만든 천연석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인조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라는 게 천연석과 유사한 인조석이 모조죠. 그죠? 그래서 모조석 또는 캐스트 스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방수 재료 넘어가겠습니다. 방수 공법의 종류인데요. 시멘트 액체 방수, 요거를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다라고도 합니다. 방수제나 방수액을 혼합한 모르타르를 발라 피막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막인데요.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등의 얇은 불침투성의 피막을 형성한다. 막을 형성하는 거죠. 얇은 막을 형성하는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을 뜻합니다. 아스팔트 방수층,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 방수층 등이 피막 방수에 해당됩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피막 방수의 종류 다시 한번 볼게요. 아스팔트 방수층,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 방수층까지 어디에 해당한다? 피막 방수에 해당한다. 요거 한번 봐주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방수가 있다, 그죠? 합성 수지 고분자 방수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트지라고 하잖아요. 시트 방수인데요. 합성 고분자 루핑을 접착제로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발라서 피막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접착제로 루핑을 부착하는 거, 시트 같은 걸 붙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을 시트 방수다라고 합니다. 도막 방수는요, 액체로 된 방수 도료를 여러 번 칠해서 도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발라서 도막을 형성하는 거, 두께 있게 하는 걸 도막 방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막 방수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발라서 막을 형성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복잡한 부위의 시공성이 좋고요. 신속한 작업 및 접착성 좋습니다. 바닥면의 미세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여러 번 바르다 보니까 미세한 균열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고요. 고무에 의한 신축성으로 균열이 적습니다. 내약품성,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합니다. 누수 시에 결함 발견이 용이하고 국부 보수가 가능하고요. 여러 번 도막으로 칠했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면 또 발라주면 되겠죠. 바탕면의 균일한 두께의 시공이 곤란해요. 바탕면에 따라서 두께를 완전히 균일하게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고요. 방수의 신뢰도가 낮아서 단열을 필요로 하는 옥상층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열에 조금 약하다 보니까
방수의 신뢰도가 낮아서 단열을 필요로 하는 옥상층에는 불리하다. 아까 내약 품성이나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성은 좋다 했는데요. 방수가 그다지 신뢰성 있지를 않아서 외부에 노출되는 옥상층에는 조금 불리하고요. 핀홀,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 두꺼운 데서 구멍이 생기면 이렇게 단열 부분이나 이런 외부의 옥상 같은 경우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한번 요 정도 보고 지나가고요. 예, 그 다음 문제통에서 다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도막 방수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형 도막 방수가 있습니다. 유제형 또는 에멀션형이다 라고 하는데요. 수지 유제입니다. 아크릴, 합성 고무, 초산 비닐 등의 수지 유제를 여러 번 칠하는 게 아까 도막이다 그랬죠. 그죠? 수에 칠해서 두께 0.5에서 1mm 정도의 방수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제형이 있어요. 요거는 솔벤트형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합성 고무를 휘발성 용제에 녹여서 수에 칠하는 방법이 되고요. 에폭시계 도막 방수가 있는데요. 에폭시 수지를 수에 칠해서 0.1에서 0.2mm 정도의 얇은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이 에폭시계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에폭시계 도막 방수는 내약 품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요. 화학공장의 방수층을 겸한 바닥 마무리로 가장 적합한 게 뭐다? 에폭시계 도막 방수다. 요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막 방수 재료 볼게요. 무기 유기질 혼화제, 아크릴 고무 도막제, 고무 아스팔트 도막제, 우레탄 고무 도막제. 그죠? 한 번씩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요. 도막 방수 재료는 무기 유기질 혼화제, 아크릴 고무, 고무 아스팔트, 우레탄 고무. 그죠? 아크릴 고무, 고무 아스팔트, 우레탄 고무하고요. 무기 유기질 혼화제가 도막 방수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레탄 고무 도막제는 지붕이나 일반 바닥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우리 바닥에도 보통은 이제 우레탄 도막 방수해 놓은 거 많이 볼 수 있죠. 주제와 경화제를 일정 비율 혼합하고요. 사용하는 2성분형이 있고 주제와 경화제가 이미 혼합된 1성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예, 주제와 경화제를 일정 비율 혼합해서 쓰는 2성분형이 있고 주제, 경화제가 이미 혼합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1성분형 이렇게 두 가지 구분되는 게 우레탄 고무 도막제인데요. 지붕이나 일반 바닥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막 방수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수 지조, 그죠? 아스팔트 펠트가 있는데요. 유기성 섬유, 양모나 폐지를 고착하여 만든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겁니다. 자, 아스팔트 펠트는 펠트에 뭐를 침투시켰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약해서 주로 바탕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펠트에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침투되었고요. 아스팔트 루핑이죠. 요거는 동식물 섬유를 원료로 한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아까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투시켰잖아요. 양면을 블로운 아스팔트로 피복한 후에 표면의 광물질 분말을 살포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루핑은 펠트하고 똑같이 일단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면 펠트인데요. 여기다 양면에 뭐를 썼다? 블로운 아스팔트로 피복해서 광물질 분말을 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이잖아요. 이 아스팔트 펠트보다 방수성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 나옵니다. 특수 루핑인데요. 성면 아스팔트 루핑, 모래 붙임, 망상 루핑, 알루미늄 루핑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팔트의 품질 결정 요소는 천연 혹은 석유 아스팔트를 이용합니다. 침입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별하는 주요 성질인데요.
아스팔트 양부를 판별하는 주요 성질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침입도죠. 침입도가 뭔가 한번 볼게요. 어떤 조건에서 아스팔트가 얼마나 굳은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의 굳은 정도, 경도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침입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게요. 규정된 굵기와 무게를 갖는 바늘이 아스팔트 속으로 관입하는 깊이로 표시합니다. 뾰족한 바늘을 아스팔트에 꽂아요. 그런데 단단한 건 많이 안 들어가겠죠. 굳지 않은 아스팔트는 많이 침입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침입하는가 깊이로 나타내는 게 침입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침이 시료 중에 관입한 깊이를 표시한 것인데요. 단위는 관입량이 0.1mm 관입한 걸 침입도 1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관입량이 0.1mm면 침입도가 지금 얼마다? 침입도가 1이다, 그죠? 그러면 1mm일 때는요, 이게 10배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침입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10mm 관입했다. 침입도 얼마다? 100이다. 라는 걸 뜻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입량이 0.1mm 관입한 걸 침입도 1로 표시합니다. 시험하는 조건은 시험 중량은 100g, 시험하는 온도는 25도씨, 관입시간 5초를 표준으로 하고요. 역청재, 대표적으로 아스팔트가 역청재료입니다. 이렇게 역청재의 온도는 침입도 값에 비례한다. 아스팔트가 온도가 올라가면 아스팔트 녹는다 하죠. 그러면 침입도는 많이 침입되겠죠. 그래서 아스팔트 역청재의 온도는 침입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침입도는 커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화점이 있는데요. 연화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액상의 점도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 다시 말하면 아스팔트가 녹아서 액체로 떨어질 때, 그죠? 그때 온도를 연화점이다라고 합니다. 연화점이 높을수록 좋은 아스팔트다. 그래야지 여름에 아스팔트가 햇볕에 녹지 않겠죠. 연화점이 낮다는 건 아스팔트가 녹아서 액상으로 빨리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화라는 건 불 붙는 거잖아요.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불을 대는 순간 불이 붙을 때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의 인화점은 250에서 320도씨에서 불이 붙는 인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온비가 있다, 그죠? 감온비. 아스팔트의 온도 변화에 따른 침입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아까 침입도는 침을 꽂았을 때 관입하는 깊이였는데요. 온도가 높으면 침입도도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온도 변화하고 침입도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를 감온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는 아스팔트 침입도나 점도나 경도나 연신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온도가 되겠습니다. 가문성인데요.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아스팔트 경도나 점도가 변화하는 성질을 가문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죠. 신장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장이 뭐예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스팔트가 신장되는 느림의 정도를 신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 뭐뭐 있었는지 한번, 제목만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자, 네. 아스팔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침입도, 그죠? 침을 꽂았을 때 얼마만큼 침입하는가 깊이죠. 연화점, 그죠? 아스팔트가 가열해서 액체로 될 때의 온도입니다. 인화점, 그죠? 불을 데웠을 때 불이 붙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온비, 그죠? 감온비라는 건 침입 온도 변화와 침입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신도, 신장도라 그랬죠? 아스팔트가 늘어나는 정도예요. 이런 것들로 아스팔트 품질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인데요. 아까 아스팔트가 방수공사에 사용되었죠. 일종은 침입도 지수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침입도가 0.1mm 침입하면 1이었죠.
0.3mm 침입해야 3이다, 그죠? 그래서 일종은 침입도 지수 3 이상이고 보통의 가문성을 가지며 비교적 연질로서 실내 또는 지하 구조 부분에 사용되는 게 1종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이나 그 후에도 알맞은 온도를 가져야 하고요. 2종이죠. 침입도 4 이상이 2종이 됩니다. 비교적 적은 가문성을 가지고요. 일반 지역에 경사가 완만한 옥내 구조부에 사용됩니다. 3종은 침입도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문성이 적고요. 일반 지역의 노출 지붕 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지붕, 가문성이 적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도 잘 녹지 않는 거, 그죠? 4종이죠. 침입도가 지수 6 이상입니다. 가문성이 아주 적으며 취하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 이외에 주로 한랭한 지역의 지붕, 기타에 사용됩니다.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지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스팔트 방수 공사할 때 바탕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방수 공정은 바탕면에 일단 프라이머를 발라요. 바탕에 프라이머 바르고 펠트나 루핑을 적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탕이 거칠 때는 매끄럽게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바탕면을 일정하게 마무리하고 완전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되죠. 바탕면에 물 흘린 경사를 충분히 두고요. 구성 모서리는 드물게 처리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읽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그죠? 아스팔트 종류에서 일단 천연 아스팔트 3가지 보겠습니다. 레이크 아스팔트, 로크 아스팔트, 아스팔타이트 이렇게 3가지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레이크, 로크, 아스팔타이트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이 아니라 석유계 아스팔트다, 그죠? 첫 번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성분이 스트레이트죠. 가능한 성분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다, 그죠?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아까 아스팔트 펠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만 침투시킨 거고, 루핑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블로운 아스팔트 다시, 그죠? 입힌 게 되었죠. 그래서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점착성, 신성, 침투성, 방수성이 우수하고요. 연화점이 낮고 내구력이 떨어지고 내구성 온도에 의한 변화 정도가 커서 주로 지하실의 방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착성, 신성, 침투성, 방수성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블로운 아스팔트보다 크다, 그죠? 점착성하고 신성하고 침투성, 방수성은 스트레이트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운 아스팔트죠. 점성이나 침투성이 작아요. 연화점이 높고 열에 대한 안정성이 크고 내우성이 커서 이건 주로 지붕, 옥상 방수에 쓰입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어디에 쓰인다? 지붕, 옥상에 사용해요. 그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어디에 썼죠? 지하실에 사용했다. 그죠? 이렇게 조금 구분할게요. 연화점, 열 안정성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보다 블로운이 더 크다. 그죠? 다시 볼게요. 점착성, 잘 붙고, 신성, 늘어나고, 침투성, 방수성은 스트레이트가 큽니다. 근데 연화점, 열 안정성. 연화점도 열을 받아서 녹는 거죠. 열 안정성. 이렇게 열과 관계된 거는 블로운 아스팔트가 더 크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 예, 햇빛 받는 지붕 옥상에 사용한다. 그죠? 요거 비교해서 조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스팔트 컴파운드인데요.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 섬유를 혼합하여 유동성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운에다가 동식물 섬유를 섞어 놓은 게 뭐다? 컴파운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해점이 높고 고착력 신축이 양호하여 최우량품이에요. 블로운에 동식물 섬유를 섞은 컴파운드가 제일 좋다, 그죠? 방수공사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아스팔트 프라이머, 그죠? 프라이머는 블로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로 녹인 것으로 콘크리트 등의 모치의 침투가 용이합니다.
아스팔트 방수 시공 시에 가장 먼저 사용되는 우리가 프라이머는 바탕 처리할 때 쓰는 기본이죠. 그래서 바탕 처리제이고 방수 역할보다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아스팔트 방수층과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바탕 처리제로 쓰는 게 뭐다? 프라이머다. 그죠? 프라이머는 블로온 아스팔트 플러스 휘발성 용제고요. 컴파운드는 블로온 아스팔트 플러스 동식물 섬유다. 그죠? 요거 구분해서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특징들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스팔트로 만든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펠트, 그죠? 유기천연 섬유 또는 성면 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섬유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아스팔트 펠트는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게 펠트가 됩니다. 아스팔트 중간, 방수 중간층, 모르타르 바탕의 방수 방습제, 내외벽의 리스 등에 사용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요. 아스팔트 루핑은 일단은 어디에?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켰죠. 여기다 뭐를? 블로온 아스팔트로 다시 피복한 것이 아스팔트 루핑이 되죠. 그래서 루핑이 지붕이잖아요. 그죠? 평지붕의 방수층, 슬레이트의 평판, 금속판의 지붕 깔기 바탕으로 사용되는 게 아스팔트 루핑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에멀전인데요. 유화제를 써서 아스팔트를 밀입자로 수중에 분산시킨 다갈색의 액체입니다. 그래서 에멀전이 액체 형태를 뜻하죠. 그죠? 깬 자갈의 점결제 등으로 사용되고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인데요. 두꺼운 아스팔트 루핑을 사각형 또는 육각형으로 절단하여 경사 지붕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은 사각형, 육각형으로 절단해서 경사 지붕으로 쓰는 게 아스팔트 싱글이다. 그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그저 내용 공부했는데요. 조금 시험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별표 있는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이어서 단원 예상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